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현대로템이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형 모델인 K2PL을 선보이며 폴란드 전차 사업 수주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8일에서 10일까지 3일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제28회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MSPO는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동유럽 주요 방산 전시회로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규모가 축소돼 국내 업체 중에서는 현대로템만 참여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전시회 참가를 통해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 영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폴란드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전차 개발 양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폴란드 맞춤형 모델로 개조한 K2PL을 앞세워 폴란드 전차 사업 수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MSPO에서 K2PL의 축소 모형을 최초로 공개하고 한국형 K2 전차 모형과 함께 비교 전시하는 등 폴란드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K2PL의 가장 큰 특징은 바퀴축을 기존 6축에서 7축으로 늘렸다는 점입니다. 국내 K2 전차보다 장비가 추가돼 중량이 늘어날 것을 고려했습니다. 주포는 기존과 동일하게 120mm 활강포를 채택했습니다. 포탑 상부 기관총에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적용해 전투원의 생존력을 높일 뿐 아니라 보다 정밀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또 전차로 날아오는 투사체를 유격하는 능동 파괴 체계와 전차의 전후좌우 시야 확보가 가능한 360도 카메라 등 현지 요구 사항에 맞춰 다양한 사양을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08년 터키의 K2 전차 기술 수출을 이뤄내는 등 K2 전차의 글로벌 경쟁력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며 K2PL은 폴란드 신규 전차 개발 및 양산 사업에 최적화된 모델로 앞으로 사업 발주 시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로템 측은 터키에 제안한 알타이 탱크와 유사한 K2PL 프로그램 개념을 기반으로 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권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즉, 폴란드 측의 폴란드 육군의 전차 요구 사항에 합의하고 폴란드 산업계와 설계하며 한국은 장비나 필요한 문서와 기술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로템은 기술 문서 형식뿐만 아니라 폴란드 생산 라인에 대한 수년간의 공동 작업이라는 형태로 기술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폴란드 매체인 디펜스24는 작년 현대로템의 폴란드 협력사인 HCP 회장과의 인터뷰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K2PL 관련 부분만 발췌해서 살펴보겠습니다. MBT가 전장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더 가벼운 차량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거운 추적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중부 및 동유럽의 운영 환경에서 그렇습니다. 10에서 15년 전까지만 해도 MBT의 필요 여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이젠 전차로의 복귀는 기본적으로 모든 유럽 나토 국가는 아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럽군뿐만 아니라 미군도 전차에 대한 잠재력을 확인하고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차 무용론에 대한 논의는 무겁고 장갑이 달린 추적 플랫폼이 여전히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인 전차 플랫폼이 점점 더 많은 작업을 맡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하더라도 잠시 동안은 재래식 전차와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K2PL 프로그램은 전차의 광범위한 플랫폼화로 폴란드 국방부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제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 또는 심지어 정부 차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K2PL 팀으로서 우리의 임무는 프로젝트 구현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최종 요구 사항과 전차 프로그램의 일정에 따라 제안 구성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한국으로부터의 광범위한 기술 이전을 가정으로 합니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요소는 폴란드산 부품의 통합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의 특이성은 특정 요소의 생산을 폴란드로 이전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관련 결정으로부터 약 4,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기술 분석과 대화가 오갈 것입니다. 우리는 국방부의 요구 사항에 매우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어떠한 요구에도 잘 대비할 것입니다. 한국의 파트너도 비슷한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K2 전차는 한국의 조건에 적합한 매우 특정한 구조입니다. 다른 서방의 최신 버전보다 약간 가볍습니다.
이것이 현대화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또한 폴란드 지형 조건에서의 사용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언급했듯이 무게는 약 55톤으로 약간 더 가벼운 전차입니다. 나는 이 디자인이 에브람스나 레오파드2보다 폴란드 군대에 훨씬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 군대는 항상 60톤을 넘지 않는 차량과 40톤을 조금 넘는 T-72 탱크를 사용했으며 T-72 전차는 여전히 폴란드 군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3명의 승무원의 탑승으로 인건비를 4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차가 나토 주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다른 전차보다 약간 더 콤팩트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반면에 승무원의 작업 조건은 PT-91이나 T-72 전차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K2 프로젝트는 다양한 유형의 탱크를 분석한 결과이며 그 장점을 결합한 것입니다. 한국군은 미국 에브람스 전차뿐만 아니라 러시아 T-80U도 알고 있었는데 러시아 부채에 대한 보상으로 최소 1개 대대를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능동방어 시스템을 채용하고 장갑을 강화하여 전차의 무게를 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탱크의 구성은 선택한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간 더 가벼운 전차는 훨씬 더 이동성이 뛰어납니다. K2에는 1500마력의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엔진은 종종 60톤 이상의 전차의 동력을 공급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인들은 기동성과 화력이 매우 높은 전차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K2에는 또한 수압식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대적인 사격 통제 시스템과 55구경 배럴을 가진 대포와 마지막으로 빠른 장전수와 결합하여 많은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K2 전차는 전장에서 매우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며 강력한 패시브 아머로 보호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으며 소프트 킬 및 향후 하드 킬과 같은 액티브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호 수준을 추가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국방부가 장갑 방어를 강화하고 싶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2는 현대화가 가능한 개방형 아키텍처의 새로운 구조입니다. 한국인들은 아마 무인 전차 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해 그것을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K2PL은 2030년 이후에 구현되고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플랫폼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할 것입니다. K2PL 프로그램에 따른 기술 이전에는 레이어드 아머와 능동 방어 시스템, 사격 통제 시스템과 같은 핵심 기술도 포함됩니까? 현재 한국 파트너는 기술 이전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정 기술은 정부 간 수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K2PL 전차가 대한민국 육군에서 사용되는 전차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육군은 비용 효과 비율을 평가한 후 쌈 시리즈까지 능동 방어 시스템을 탱크에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폴란드에서는 능동 방어 시스템이 첫 번째 전차에서 탑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추가 업그레이드에 있어서도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범위한 산업협력 프로그램과 함께 크고 야심찬 전차 프로그램을 구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K2PL은 폴란드 군뿐만 아니라 폴란드 군수산업 전체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차의 부품들을 폴란드 회사에서 제조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을 포함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K2PL에 관련한 인터뷰의 전문입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인 MGCS가 개발 중에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프랑스와 독일이 현재 배치한 레오파드2와 르클레르 전차를 교체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인 MGCS 개발에 공동 참여를 시도했으나 독일과 프랑스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해외 언론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폴란드가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고 MGCS가 개발되면 완성된 전차를 구입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MGCS에서의 공동 개발에서 거절당하자 미래 전차 기술을 얻기 위해서 한국과 협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평야 지역이 많은 나라로 광활한 평야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차를 주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모두 폴란드는 요구 조건에 맞고 미래의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전차를 찾고 있으며 K2 전차는 폴란드가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폴란드는 K2 전차 도입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도입 대가로 K2 전차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어디까지 기술 이전을 해줄지
그것이 향후 해외 시장에서 또 다른 경쟁자를 만들 수 있는지, 또한 폴란드의 기술 이전 등이 포함된 수출을 진행하고 그 비용으로 K3 전차를 개발하여 해외 시장에 다시 나갈지 등을 면밀히 분석할 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